안녕하세요. 5가지 약속 치과의 박광범 원장입니다. 오늘은 미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미백 관심 많으시죠? 요즘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도 나 황인데 나 조금 더 밝게 하면 어떨까?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.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. 미백은 무조건 미백제를 바른다 다 되는 건 아니고요. 몇 가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것은 치아가 어떻게 변색되느냐의 원인에 따라 좀 다릅니다. 치아가 누런 치아, 우리 황치라고 그러죠. 황치. 누런 치아 황치인데 그 황치는 선천적인 황치가 있고 자기가 평소에 치아 관리를 안 하거나 커피, 1번 커피 많이 드시죠? 저도 하루에 되면 커피 한 2잔 정도는 기본으로 마시는 것 같은데 커피, 녹차, 그 다음에 또 뭘까요? 흡연. 그 3가지가 주로 치아를 누렇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. 외부적인 원인이고요. 그러나 어떤 지역에 이 수돗물에 불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. 그 지역에 있는 물을 어렸을 때부터 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먹었을 때는 약간 반상치락해서 치아가 누래지거나 아니면 좀 못난이 치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 선천적으로 착색이 조금 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석회석 같은 그런 물들이 나오는 그런 지역들의 사람들이 색깔들이 조금 다르기도 해요. 그래서 일단은 큰 원인은 대부분이 외부적인 원인이 한 95%가 됩니다. 음식물에 의한 착색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원인은 그거기 때문에 그런 착색들은 대부분이 다 미백이 가능합니다. 미백은 일단은 누런이는 아주 미백 효과가 좋습니다. 그러나 치아도 누런이가 있는가 하면은 약간 푸른색을 띠는 그런 치아들이 있습니다. 푸른색. 가끔 주변 보면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좀 누런 게 아니라 좀 푸르러 그런 사람들은 미백은 잘 안 됩니다. 그런 정도시고요.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. 원인은 음식물, 다시 말씀드릴게요. 커피, 녹차, 그 다음에 흡연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고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지? 물론 치과에 오시면 다 해결이 되시지만은 치과에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요즘 뭐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상추를 말려서 분말을 만들어서 이를 닦아주면 괜찮다 또는 더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베이킹 파우더 있죠? 거기다가 식초를 넣어서 닦아주면 좋다.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게 왜냐면은 식초의 농도도 다르고요. 베이킹 파우더가 얼만큼 되는지도 모르고요. 그게 또 치아에만 되는 게 아니라 잇몸에 그게 닿았을 때는 궤양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안 좋은 부작용도 있습니다. 또 치아가 너무 고농도를 쓰면요 잇몸이 상하거나 치아가 시리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중적인 요법들은 좀 피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전문가인 치과에 와서 상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면 치과에 오면은 미백을 어떻게 하느냐?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문가 미백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자가 미백이 있습니다. 근데 2가지는 장단점이 너무 확연합니다. 자, 먼저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잠잘 때 집에서만 아니면 집에서 TV 볼 때 그때만 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해 주세요 한다면은 병원에서 처방한 미백제를 이용해서 자가 미백을 하는 방법입니다. 치과에 오셔가지고 그걸 상담을 해서 그게 결정되면은 부모님이 아래 위에 틀을 뜹니다.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준 다음에요. 거기에다가 미백제를 바르고 일정한 시간 동안 그걸 끼고 있으면은 미백이 됩니다. 집에서 하니까 되게 편한 생각이지만 그것은 또 단점이 고농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. 미백제 중에서 농도를 약하게 해서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. 그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미백 효과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. 또 하나는 미백제가 잇몸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아가 시리거나 잇몸이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그렇지만은 전문가들이 내린 처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고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전문가 미백입니다. 전문가 미백은 치과에서 와서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미백제의 농도는 되게 높은 레벨의 농도를 씁니다. 그래서 치과에서는 미리 그 전에 치아를 전부 연마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잇몸과 치아 사이를 완전히 프로텍션 합니다.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잇몸 사이로 고농도의 미백제가 들어가지가 않고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 고농도를 쓰기 때문에 단시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요즘 미백제를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기계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2-3번 정도에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
그럼 미백은 하면은 다 좋네? 미백에도 무슨 치료든지 항상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듣는 소리는 치아가 좀 시려요 하고 나면은 그래요. 치아가 시리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농도가 강한 경우가 있는데 사람마다 치아의 두께가 좀 다릅니다. 다시 말해서 치아가 작으신 분들은 에나멜질하고 상아질이 있는데 에나멜과 상아질 그 자체가 조금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농도를 조금 줄여줘야 되는데 똑같은 농도를 쓸 때 좀 싫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꺼우신 분들은 괜찮습니다. 두 번째, 미백제를 썼을 때는 궤양, 잇몸의 궤양이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만일 치아가 시린 분이 있다면은 불소라든가 그걸 사용을 해서 치아의 시린기를 안정시켜주고 또 잇몸이 궤양이 생기면은 거기에 바로 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문가 미백을 저는 권합니다. 오늘은 미백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해주세요.